월스트리트에서 놀라운 자율주행 플레이어가 있다. 자, 이 라는 회사가요, 새로운 자율주행 트랙터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오자되기 미주부입니다. 농업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최근에 스마트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스마트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나 정보통신, 여러 가지 제어 장치 등을 갖추고 네트워크화 돼서 모두 연결되어 있는 농업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자동화나 지능화, 연결화 등의 이런 특성을 갖추고 스스로 작업하고 제어하고 기계 설비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에서 자라는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광량이나 차광, 환기, 배수 또는 온도 조절 또는 출하 시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IoT나 드론, 로봇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팜을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농업 분야는 우리 일상생활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우리 전 세계 한 90억 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한 70% 이상 식량을 더 생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후변화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가 계속 줄고 있고요. 계절이나 온도, 병충해 또는 자연재해 같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인력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미래 농업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쪽 분야의 유망한 기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회사 이름은 디어앤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존 디어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중장비나 농기계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디어앤컴퍼니는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98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왜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있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놀라운 자율주행 플레이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업을 소개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2022년에 관심 테마 중 하나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건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 중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어라는 회사가요, 새로운 자율주행 트랙터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우리가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작이나 작물 심기, 수확 같은 그런 임무를 사람 없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가 된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디어의 목표가를요, 기존의 425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379달러거든요. 그래서 한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어라는 회사에 자회사가 있는데 블루리버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자율주행 솔루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렇게 트랙터도 사람이 운전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필요 없이 경작이나 심기, 수확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자율주행 트랙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런 기술이 굉장히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보다는 이런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려는 자율주행 기술은 좀 더 외부적인 변수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차량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좀 더 쉬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낮이건 밤이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면 밤낮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2022년에 들면서 또 특히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나 인력난 문제가 계속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미 연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준의 의도는 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여기서 자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좀 많이 소비하려는 욕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증대가 될 테고, 소비가 증대가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설비나 뭐 R&D와 같은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기업들의 성장성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지면 매출이 증가하고 또 고용도 촉진이 되겠죠. 고용이 촉진이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소비가 증대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원래 의도였었는데,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소비가 증대되기보다는 이 돈으로 다시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안 해도 돈을 많이 버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더 부족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또 생산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나 기술에 더 관심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우리가 2022년에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양적 긴축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디어 앤 컴퍼니 같은 경우도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보면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도 매출을 보면요, 497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연매출이 397억 달러면 한화로 한 48조 원 정도 되는 매출입니다.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모두 당연히 흑자인 기업이고요. 순이익도 흑자인 기업입니다. 최근 사이에 순이익도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배당률이 한 1.11% 정도 되고요. 참고로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향후 뭐 순이익 성장성이나 매출 성장성을 잠깐 봤는데, 흔히 말하는 고성장주 정도의 그런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 매출 성장률이 2022년에는 거의 20%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 3에서 한 7%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요. 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22년에는 17%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6에서 12% 정도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2022년 예상 순이익에 대한 forward PE 레시오가 17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22년 예상 매출에 대한 forward PS 레시오가 2.46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이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순이익 성장성에 따른 적정 밸류에이션을 한번 제 나름대로 봤는데, 먼저 3개년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한 12.5% 정도를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적정 PE 레이시오가 한 20배 정도가 나왔거든요. 20배 정도면 지금 현재 378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51불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 성장성을 기준으로 한번 이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또 평가를 해봤는데, 이 디어 앤 컴퍼니의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표를 넣어서 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 성장성만 반영한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443불 정도가 나오고, 매출 성장성과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까지 같이 감안한 이 적정 주가는 463불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CNBC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5불에서 475불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매출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가 463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이익 성장성으로 본 적정 주가는 451불 정도가 나왔으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하는 부분보단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인 379불 정도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상당히 상승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미주부 채널에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유망한 기업들을 계속 알아보면서 우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